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 권놈입니다. 네, 최근에 10월 25일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하는 그 법안에 대한 이제 의견 표명을 했는데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전면 적용을 하라라는 그러한 의견인 거죠. 네,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라, 개정해라 이런 의견이죠. 네. 지금 현재 국회에 이러한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 이렇게 확대를 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네. 그 법안에 대한 이제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의견을 표명을 하게 된 이제 배경이 좀 있죠. 네. 뭐 우리나라의 이제 근로자분들을 이제 어느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지를 이제 통계 자료를 봤더니 네. 10명 중에 2명이 이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꽤 많네요. 네, 꽤 저희 생각보다 그러게요. 더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어찌 보면은 근로기준법이라는 거는 근로 조건의 이제 최저선을 정한 법인 거잖아요. 그쵸. 최저임금법도 마찬가지인 네,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저 근로 조건을 정했다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좀 있지 않나, 오히려 영세 사업장인데 이렇게 좀 배경으로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세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분들이 더 근로조건 열악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측면이 고려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영세 사업장의 부담도 고려가 된 어찌 보면은 법조항이다라고도 볼 수가 네,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제 노동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의견 표명을 강하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이 조항들은 적용이 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이 조항 적용하면 진짜 영세 사업장 사업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좀 추려봤어요. 좀 추려가지고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네, 중요한 것만 좀 추려봤는데 네네. 어떤 조항들이 좀 이렇게 적용이 안 되고 있죠? 크게 뭐 6가지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근로시간 제한 관련입니다. 현재 주 52시간 네. 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 자체가 지금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52시간을 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뭐 60시간도 할 수 있고 뭐 80시간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너무 이 근로자들의 그 건강권 보호에 조금 미흡하지 않냐. 그래서 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시간의 제한을 둬야 된다. 네네. 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공휴일의 법정 유급 휴일 관련인데요. 소위 이제 잘 아시는 빨간 날 있죠. 네, 이걸 이제 공휴일이라고 하는데 그 빨간 날이 지금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정 유급 휴일입니다. 그 네. 말은 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빨간 날에 쉬고도 유급 처리가 네. 되는데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그 빨간 날이 법정 유급 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쉬더라도 무급이 되는 네, 그런 차이가 있는 상황이죠. 예, 그것도 조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 수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 야간 근로가 있었을 때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그 가산 수당이 붙습니다. 좀 그러니까 더 받는다는 그렇죠. 거죠. 내가 뭐 네. 1시간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50%가 네. 기본적으로 가산이 되다 보니까 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1.5배 네. 이런 걸 기본적으로 받는 상황인데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딱 일한 시간만큼만 한 배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 임금에서도 지금 차이가 생기는 상황이죠. 네, 네네. 그런 부분이 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연차휴가. 역시 휴가권 보장 관련인데 지금은 그 연차휴가는 뭐 근속 연수에 따라서 뭐 1년 미만이냐 뭐 쌓이냐에 따라서 뭐 연차휴가가 법적으로 이렇게 개수가 딱딱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그 개수를 보장을 하라.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보장을 강제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오래 일을 하더라도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가 없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네. 네, 그런 또 차이가 지금 발생을 하는 상황이고요. 다섯 번째는 해고 관련입니다. 네네. 우선 해고를 할 때는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자를 만한 해고 사유가 네. 있어야 됩니다. 뭔가 잘못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그 일신상에 뭔가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이 해고 관련 조항들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되고 있고 네.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해고도 서면 통보하지 않아도 되고 네. 그다음에 해고 사유가 없어도 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고용 안정에 있어서도 조금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당 해고에 대해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를 할 수 있죠. 네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해고 관련해서 해고 예고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해고를 하기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라. 이런 해고 예고 제도는 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다. 네네. 그래서 고용 안정 관련한 해고 관련 조항들이 5인 이상 사업장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과 중대재해 관련 부분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되고 있어서 네네.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해도 뭐 사업장 내 문제 제기를 하거나 노동부로 가거나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조항들을 보면은 그 생각보다 좀 중요한 조항들 같아요. 그쵸. 금전하고도 연관이 되고 구제하고도 이제 좀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러한 조항들을 전면적으로 적용을 했었을 때 이제 사업장, 영세 사업장의 부담도 확실히 있을 만한 조항 그쵸. 같기는 하거든요. 뭐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운영에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금전이 일단 확실히 조금 올라가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그쵸. 가령 이제 뭐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했었을 때 네. 그런 거를 조사를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라는 측면도 사실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이게 외부 기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네. 근데 그렇다고 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이러한 것들을 그러한 부담 때문에 적용을 안 하기도 좀 그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이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네네. 전면 적용이 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좀 중요한 것들만 조금 말씀드리면 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해고 예고 제도입니다. 30일 전에 미리 해고 예고를 하라는 해고 예고 제도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근로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하라는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한 조항도 강제가 되고 있고 주휴수당 여러분들 네. 관심 많으시죠? 주휴수당도 4인 이하 사업장 전면 적용 퇴직금도 4인 이하 사업장에 전면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요건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 거, 4인 이하도 다 적용이 되는 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네,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들을 보시고 뭐 이렇게 좀 차이점을 조금 이제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가 네. 지금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했잖아요. 네. 이러한 의견 표명이 과연 얼만큼의 이제 강제력을 갖는가와 관련해서 뭔 영향이 있어야지 저희가 이거를 조금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느낄 거잖아요. 네.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네. 강제력이 없습니다.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해서 결정문을 내리면은 국회가 이거를 꼭 뭐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뭐 이런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네. 직접적인 영향력은 사실은 없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보시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 또는 정부에 출석을 해서 직접적인 의견을 진술을 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향후 계속적으로 이거를 압박을 해가지고 네. 국회 입법이 통과가 되거나 아니면 행정입법이 마련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은 분명히 끼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찌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도 또 하나의 국가기관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끼칠 수 있는 영향력 자체가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사실상 영향력 없다. 그냥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조금 요새 들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결정문의 배경을 보다 보면은 국제 노동 기준이랑 이제 부합하지 않다라는 측면도 이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뭐 노조법이든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도 결국엔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거 언젠가는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게 저도 국제 노동기구 네. ILO 기준에 지금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배제가 지금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라는 네네. 의견이 좀 크다 보니까 네.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이거를 전면 적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아예 그냥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독고다이 따로 가겠다 이렇게 할 수는 그렇죠. 지금 없으니까. 국제화 시대죠. 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올려놓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가 그 카페에 좋은 자료 많이 올려놨으니까 많이 가입하시고 네, 네. 좋은 정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글도 많이 써주세요. 네. 네.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